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부산시 건설본부장을 지낸 조창국입니다. 오늘은 부산천 썩은 물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일 잘못된 공사를 지적하여 부산시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잘못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욕들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 살기 좋은 부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이게 부산천의 모습입니다. 물 색깔 한번 보세요. 새카맣게 썩어 먹물보다 더 진하고 팥죽보다 더 뻑뻑합니다. 이건 하천이라기보다 하수구이고 똥통보다 더 더럽습니다. 이런 썩은 하천이 부산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하천의 현실입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전부 바닷물이고 부산시가 많은 돈을 들여 끌어들인 겁니다. 만조 때는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고 간조 때는 이렇게 물이 내려갑니다. 부산천 전 구간이 다 이와 유사합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부산천 하류 바다 가까이에 있는 구간입니다. 조금 전에 본 것보다는 물이 많이 연합니다만 그래도 새카맣게 썩어 악취를 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썩은 물도 전부 바닷물이고 부산시가 많은 돈을 들여 끌어들인 겁니다. 부산천 썩은 물 악취는 부산시가 만든 인재입니다. 이 사실을 부산시가 알아야 하천물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부산천 썩은 물은 조석 간만의 영향을 받는 바닷물입니다. 이 검은 물때는 조석 간만의 흔적입니다. 부산천은 이름이 하천이지 조석 간만의 영향을 받는 바다입니다. 여기 까만 선이 만조 수위이고 현재는 평균 수위이고 요 물 깊이는 0.5m쯤 됩니다. 본래의 하천 바닥은 요 까만 선 만조 수위 점이었는데 부산시가 하천 공사를 하면서 1m 이상 깊게 파서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와 고여서 그 악취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천 바닥을 깊게 파면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고 더러운 바닷물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고여 썩어 악취를 내게 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부산시는 이 상식을 간과해 하천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상식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 건설 기술을 재정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건설 기술부터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중간을 끊고 고속도로를 시내 일반 도로에 연결시키고 하천을 바다보다 깊게 파는 것은 모두 상식 이하의 기술입니다. 이런 상식 이하의 기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니요. 이래서 고속도로가 막히고 하천이 썩어 악취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도 부산시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일입니다. 잘못을 알아야 고칠 생각이라도 할 텐데 모르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순환도로 중간을 끊어 도로를 막히게 하고 동천을 깊게 파 바닷물이 들어와 썩어 악취를 내고 있어도 원인을 몰라 그냥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반송 터널을 해운대로에 연결시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무식의 총합체입니다. 역전지게꾼도 이런 공사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30년 뿌리 깊게 박힌 부산시 건설 문화입니다.
이걸 고쳐야 부산시 건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 기술자들에게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에 연결시키도 되느냐고 물으면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공한 모든 고속도로를 일반 도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광안대로를 신선로에, 북항대교를 신선로에, 장평지하차도를 시내 사거리에, 을숙도 대교를 시내 사거리에, 반송터널을 해운대로에, 센텀 만덕간 지하고속도로를 수영 강변대로와 만덕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학문적 지식이 현장에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율 배반이지요. 이런 식의 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가 유일할 겁니다. 아마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이런 공사는 안 할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잘못된 공사를 고쳐야 부산시 도로가 소통이 잘 됩니다. 도로와 하천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돈은 돈대로 들어도 도로는 막히고 하천은 썩어 악취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산시 건설의 실상이고 현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출마하신 분들께 최선을 다해 호소를 할 작정입니다. 이 조감도를 봐주십시오. 부산천 조감도입니다. 부산천을 이 조감도처럼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 가능성은 0.01%도 없는 허황된 한 장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부산천은 요 작은 사진과 같이 바닷물이 늘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만조 때는 조감도 요 빨간 선까지 물이 올라오는데 물 속에다가 옹벽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내고 꽃을 심고 물길을 내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만조 때는 바닷물이 요 빨간 선까지 올라오는데 물속에 이런 시설을 하다니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설계도입니까? 부산시 대부분의 하천공사 설계도가 이와 유사합니다. 이런 설계를 하는 사람도 문제이고, 이런 설계를 승인해 주는 사람도 문제이고, 이런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모두 전부 다 문제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선은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한 후 물막이를 헐면 물이 여기 만조선까지 올라와 모든 시설물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억의 돈도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부산시는 이런 식으로 지난 30년간 하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동천입니다. 동천은 5년 전에 4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들여 준설 공사를 했지만 지금 물이 썩어 악취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무 효과가 없는 준설과 희석공법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공법이라면 벌써 동천물이 맑고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준설과 희석공법이 효과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튼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으므로 제 나름대로 가장 합당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개선책은 매립공법이 있습니다. 요 빨간 매립 계획선까지 흙으로 매립하여 여기에 가득 찬 썩은 물을 없애면 악취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이와 같은 새 부산천이 생기게 됩니다.
세부산천 제방 높이는 1m쯤 됩니다. 여기 세부산천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해 산책로도 내고 꽃도 심고 물길도 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요 작은 물길로 부산천 물이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 이 전체가 하천이 됩니다. 혹시 폭우 때 요 새 동천이 범람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우 시 최대 요 0.4m 여기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도로까지 0.6m 60cm 여유가 있습니다. 전혀 범람의 우려가 없습니다. 여기 하얀 띠가 폭우시 부산천 물이 흐른 흔적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매축은 1930년대 일정시대 때 했고 부산천 범람을 충분히 감안해 매축 높이를 정했고 또 매축 후 지금까지 약 100년이 다 돼 가는데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부산시가 작성한 조감도는 허황된 공사 계획도이므로 버려야 합니다. 만약 조감도와 같이 공사를 하면 완전 헛공사가 되고 수백억의 돈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한 공법이지 않습니까? 반면 제가 제시하는 매립은 상식적인 공법이고 공사가 매우 간단하고 공사비는 10분의 1도 채 안 들고 또 영구적이고 결과가 확실한 공법입니다. 이제는 효과가 전혀 없는 하천 바닥을 파는 준설 공법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